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첫째 날이고 12월 시작부터 비트코인 17,000달러 플러스 4%, 이더리움 1,200달러 플러스 6% 상승이 좋고요.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 폴리곤 전체 코인들 파르장, 허친슨 센터 연설 이후에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파르장 연설 내용을 안 봐도 비트코인 가격만으로 연설 내용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경투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11월 30일 파르장 연설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고 12월은 미국 대명절 크리스마스 있는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 이야기로 시장에 부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1월 3일 FOMC에서 시장에 파르장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이번 12월에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꾸면서 파르장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준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주식 코인 시장이 연준의 컨트롤에 의해서 작동을 잘한다 볼 수 있습니다. 8월 잭슨홀이나 11월 3일 FOMC 전에는 떡줄 사람 파르장 생각도 안 하는데 주가부터 먼저 오르면서 파르장 강하게 긴축 발언을 한 거고요. 이번에 시장이 연설 전부터 조정을 받고 파르장 연설을 의식하는 움직임에 이번 파르장 연설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4%, 비트코인 도면스 36.6%로 비트코인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최근 하락장 투심 약화론에서 투자를 줄이는 반면에 기관들은 빠르게 진입을 한다는 거죠. 리플 플러스 3%, 도지 플러스 2%로 기관 주도의 코인 시장은 중경투가 기다려온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8월 이번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이 인플레 통제가 가능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 과도한 긴축은 자제하겠다. 금리 인하 당장에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여전히 높다고 했고요.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율 2%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컨트롤한다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내년부터 본격 하락한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호행적으로 움직이죠. 양적 긴축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보 분위 미국 신규 일자리 수는 페드 계획대로 줄어드는 중이고 미국의 노동 수요나 임금 상승도 연준의 긴축에 따라서 완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르다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없다. 1995년처럼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르장 이야기를 한 거죠.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시장이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을 멀다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파르장 연준의 정책은 한동안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2월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하고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빠른 긴축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적인 파르장 내용을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시장에 선물을 대량으로 파르장 주었다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연준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나스닥 상승하면서 매우 고무적인 거시 환경 나오고 있고요. 11월 30일 파르장 연설 끝나고 나서 12월 14일 50bp 금리 인상 전까지는 미국 연준위원들 추가 발언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번 파르장 연설을 마지막으로 2주간 다른 연준위원들 발언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파르장 연설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단기 거시경제학자도 12월 1일 제조업 지표하고 미국 실업률 정도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약간 증가해서 당장의 반등 크게 나오는데 제약은 하겠지만 파르장 관점이 이번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12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CPI만 11월 7.7%보다 확실히 낮은 수치가 발표되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우리 중경투자자들 코인 투자에서도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부터는 코인 시장도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국 빅테크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실적 나쁘게 나올 가능성 높고 사전에 비중 조절 해둘 필요가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9월 10월 하락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스닥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15,000달러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중경투하고 함께 하시는 각
가격들은 중수 이상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파워르장 어떻게 나올지는 반등 예상 중경투 했기 때문에 초보 IP 가족들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중경투 이틀 전 초보 IP 공지로 비트코인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비트코인 16,000달러 아래 하락 올 때마다 추가로 더 매수하셔라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9일 전 비트코인 16,100달러, 15,500달러에서도 분산해서 코인들 싹 쓸어 담아라 초보 IP 공지 드렸고요. 11월 8일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 15,000달러 하락한 다음 고래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 매도 안 하고 카타르 월드컵,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이런 호재가 많아서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큰 장이었고요. FTX 파산 이후 코인 시장 움직임이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초보 IP 멤버십 가입하셔도 쭉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중경투 초보 IP 5월부터 계속 가입 유지하신 가족들은 6월에 매수 추천드린 스타벅스 미국 주식은 101달러 되었고요. 71달러 여기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101달러로 수익률이 43%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배당 2.5% 계속 받으셨으니까 수익률은 더 높겠죠. 중경투는 코인 위주로 추천드리지만 미국 주식도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우리 스타벅스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스타벅스 커피 가격 인상에도 매출은 좋았고요. 코인이나 미국 주식 저점 하나 잘 잡으면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좌 마이너스에 열어보기도 싫을 때 우리 초보 IP 가격들은 스타벅스 플러스 40% 푸근하죠. 일정 공지로도 스타벅스는 1월하고 2월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면 추가로 매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스타벅스 말고도 매수 가능한 종목들 많기 때문에 중경투하고 쭉 함께 하시고요. 코인도 이후 반등은 오지만 스타벅스 71달러 같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두셨다면 장기로 홀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큰 상승 없다고 해도 배당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든든하죠. 코인 이후에 반등은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미국 주식도 일부 가져가셔야 되고요. S&P 500 미국 우량주 위주로 중경투 투자하고 시총 작은 잡주는 코인 잡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파르장 연설 이후 마이너스 20원 내려가서 1,300원 여기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기 직전이고요.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1,245원 여기가 2차 지지선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매우 크겠죠. 미국 주식 투자는 환율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고점에 잘못 투자했다가 주가 떨어지고 환율도 하락하며 이중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진입하고 1월 2월 미국 빅테크 S&P 기업들 EPS 순이익 전망치가 낮아질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벅스는 1,250원대 환율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당장에 매도할 것이 아니라서 환율이 더 내려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이 단기에는 미국 증시 따라서 1,200원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번 파르장 연설처럼 3년 이상 5% 기준금리 유지를 하면 한국의 경제 체력은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다시 1,300원대 환율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한국 경제는 약한 고리인 레고랜드, 흥국생명, 부동산 PF 등 당장의 정부 자금으로 부실은 막았다지만 이자만 막은 거고 다른 기업들 줄줄이 약한 고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리 8%에 한국 기업들 중에 8% 이상 최근 같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 순이익 나오기는 쉽지 않죠. 한국 경제가 1997년, 2008년 IMF 금융위기 다 겪어봐서 이전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균열은 한두 번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한국 개인들 2020년, 2021년 부동산 구매로 개인들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애플 플러스 2.7%,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플러스 4%등 상승을 했고요. 특히 애플 상승 이번 주 내내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중국 정조 애플 중국 공장이 있는 지역의 코로나 봉쇄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각 지방 정부에게 불필요하게 봉쇄할 필요는 없다 간접적으로 봉쇄 완화를 언급을 했고요. 때문에 미국 비중 높은 애플이나 테슬라, 스타벅스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QQ 나스닥 지수 보면 129달러 여기 3번이나 저점을 찍고 이번에 파르장 연설 이후 반등이 온 거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심상치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 이후 크리스마스 랠리 전까지 여기 빨간색 라인 터치하고 내년 2월 미국 빅테크 실적 악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 검은색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라서 빨간색 점선까지 상승한다면 18,00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올 때는 하락폭이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5,000달러 무너지는지 여부도 매우 관건이 될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